안녕하세요. 저는 67살 주부 김영자입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건 3년 전부터였어요. 처음에는 계단 오를 때만 찌릿찌릿한 통증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평지에서도 무릎이 아파서 걷는 것 자체가 고통이더라고요. 병원에서는 퇴행성 관절염 초기라고 하더군요. 주사도 맞아보고 약도 먹었는데 그때뿐이고 또 아프고 또 아프고. 그래서 혼자 포기하고 집에만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소개한 60대 연골을 살리는 걷는 법이라는 영상을 보게 됐어요. 솔직히 말해 처음엔 걷는다고 나아지겠어? 했지만 진짜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한 달이 지나니까 신기하게도 통증이 거의 사라졌어요. 계단을 올라갈 때 무릎이 울리던 느낌이 없어지고 하루 20분씩 걷는 게 즐거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집안일을 할 때 무릎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제는 이 방법을 제 주변 친구들에게도 꼭 알려주고 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60대 이상 분들도 조금씩 노력을 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기가 힘들 뿐 마음 먹고 조금씩 시작하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이성훈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무릎 관절과 관련된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해왔고 특히 50대 이후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오늘은 수술이나 고가의 주사 없이 단 한 달 만에 무릎 통증을 눈에 띄게 줄이고 연골을 살릴 수 있는 걷는 법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선생님, 무릎 아픈데도 걸어야 하나요?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대로만 걸으면 연골은 살아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일반적인 걷기는 오히려 무릎에 독이 되는지, 걷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준비 동작은 무엇인지, 그리고 연골이 되살아나는 걷기 습관 5가지를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쉽고 확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은 건강하고 지혜로운 노후를 위한 채널, 지혜로운 라이프입니다. 병원에서 알려주는 현실적인 건강관리법, 약에 의존하지 않는 자연 치유 솔루션,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작지만 확실한 습관들을 전해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무릎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셔야 앞으로도 귀한 정보들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걷기 전에 꼭 해야 하는 무릎 준비 운동. 자, 본격적인 걷기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릎 준비 운동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죠.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냥 걷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릎 연골이 약해진 상태에서 갑자기 걷게 되면 연골에 더 큰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통증이 심해지고 관절이 더 빨리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 전에는 딱 3분만 투자해서 관절을 깨워주는 스트레칭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준비 운동 1. 무릎 돌리기. 두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올리고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대 방향으로 10회 천천히 돌려줍니다. 이 동작은 관절 내 윤활액 분비를 촉진시켜 관절끼리 부딪히는 걸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준비 운동 2. 허벅지 앞 근육 펌핑.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무릎을 가능한 한 누르듯이 바닥에 밀착시킵니다. 이때 허벅지 근육을 5초간 꽉 조이고 다시 풀어주는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무릎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활성화시켜 걷는 동안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준비 운동 3. 발목 회전.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들어 발목을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대 방향으로 10회 돌려줍니다.
양쪽 모두 반복하세요. 발목은 걸을 때 충격을 흡수하는 중요한 관절입니다. 이 부위가 경직되어 있으면 무릎에 충격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발목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곧 무릎 보호입니다. 이 세 가지 준비 운동을 매일 걷기 전에 3에서 5분만 해주시면 무릎 연골의 마모를 막고 오히려 재생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 전 준비 운동. 절대 생략하지 마세요. 연골을 살리는 걷기 습관. 자, 이제 걷기를 시작하실 준비가 되셨다면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연골을 되살리는 걷기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5가지 중 오늘은 먼저 1번과 2번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뒤꿈치, 발바닥, 발끝, 순서로 디디기. 많은 분들이 그냥 툭툭 발을 내딛듯 걷습니다. 하지만 이건 무릎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는 가장 나쁜 걷기 습관입니다. 올바른 걷기는 발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 끝, 이 순서로 체중이 자연스럽게 이동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걷게 되면 걸을 때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연골 손상을 줄이며 하체 근육까지 골고루 자극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무릎보다 발부터 지면에 닿게 하라. 시선은 정면, 어깨는 펴고 가슴을 열기. 무릎이 아프신 분들 대부분은 걷는 자세가 구부정하고 시선도 아래를 향해 있습니다. 이런 자세는 체중이 앞쪽으로 쏠리게 만들고 결국 무릎에 과도한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걸을 때는 시선은 정면 15도 앞을 보시고 어깨는 뒤로 젖혀서 펴주며 가슴은 살짝 열어주는 듯한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 자세 하나만 바꿔도 무릎 주변 근육의 균형이 맞춰지고 무릎 연골이 압박이 아닌 보호를 받게 되는 구조로 바뀝니다. 실제 병원에서도 이 2가지 걷기 자세만 바꾸고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든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바르게 걷는다는 건 단순히 운동이 아니라 재활이고 회복이고 치료입니다. 연골을 살리는 걷기 습관. 3. 짧고 빠르게 보다는 천천히 길게 걷기. 무릎이 아프신 분들 중 일부는 빨리 걸어서 운동 효과를 높이겠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건 연골을 더 빠르게 닳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무릎 연골을 살리는 걷기는 속도를 줄이고 보폭을 약간 넓게 하여 천천히 꾸준히 걷는 것이 핵심입니다. 걷는 시간은 처음엔 하루 10분, 점차 20에서 30분까지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빠르게 걷거나 경사진 곳을 오르내리는 동작은 피하셔야 연골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평지에서만 걷기. 선생님, 등산하면 무릎에 좋지 않나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이미 연골이 약해진 분들은 등산을 피하셔야 합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은 무릎의 수직 충격을 반복적으로 주기 때문에 오히려 관절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사가 없는 평지, 매끄러운 산책로 또는 흙길, 잔디밭이 걷기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특히 콘크리트, 도로나 아스팔트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딱딱한 지면은 충격 흡수가 되지 않아 무릎에 더 부담을 줍니다. 5. 말하면서 걷는 정도의 호흡 유지. 운동 효과를 높이겠다고 숨이 차도록 걷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과격한 유산소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걷는 동안 호흡이 약간 올라오더라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 정도가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연골 회복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정리하자면 짧고 빠르게는 NO, 천천히 길게 YES, 등산 NO, 평지 걷기 YES, 숨차게 걷기 NO 말할 수 있을 정도 YES. 자, 지금까지 소개한 5가지 걷기 습관을 따라 하신다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한 번 다른 연골은 회복되지 않는다는데 걷기만으로 진짜 연골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완전히 다른 연골은 되살리기 어렵지만 얇아지고 약해진 연골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촉진시키는 방법 중 가장 강력하고도 안전한 것이 바로 바른 걷기입니다. 1. 걷기는 연골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줍니다. 연골은 혈관이 없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혈액으로부터 직접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관절을 움직일 때 발생하는 관절액의 순환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바르게 걸으면 관절이 규칙적으로 눌렸다, 풀렸다 하면서 관절액의 순환이 활발해지고 연골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결국 이것이 연골의 회복을 유도하는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2. 하체 근육이 무릎을 보호하는 구조로 작동.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무릎은 근육으로 지탱되는 관절입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 뒤쪽의 햄스트링 근육, 엉덩이 근육까지도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바른 걷기는 이 근육들을 자연스럽게 자극하면서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게 합니다. 3. 걷기는 염증 물질을 줄이고 통증 유전자를 억제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꾸준한 걷기가 관절염과 관련된 염증성 물질인 IL-6, CRP 수치를 낮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운동은 통증 전달 경로에 작용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조절하여 무릎 통증 자체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른 걷기는 연골의 회복을 도와줄 뿐 아니라 근육과 신경, 염증 조절까지 모두 관여하는 복합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무릎이 아플 때 걷기가 두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간단한 지압과 마사지를 통해 통증을 먼저 완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은 임상적으로도 안전하며 실제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추천드리는 자가요법입니다. 하루 1, 2회씩 꾸준히 반복하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1. 무릎 위 족삼리열 지압. 족삼리라는 혈자리는 무릎 아래 네 손가락 정도 약 3, 4cm 떨어진 위치, 종아리 바깥쪽 뼈의 앞면에 있습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무릎 기혈 순환과 면역력의 중요한 혈자리로 알려져 있죠. 방법: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족삼리 부위를 누르고 약간 통증이 느껴질 정도의 압력으로 5초간 지그시 누른 뒤 천천히 뗍니다. 5에서 10회 반복해주세요. 이 부위를 지압하면 무릎 주변의 기혈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진통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무릎 주변 림프 마사지. 무릎 안쪽과 바깥쪽에는 림프절이 모여 있습니다. 이 림프 순환이 정체되면 염증 반응과 부종이 생기기 쉬운데요. 부드러운 마사지를 통해 림프 흐름을 도와주면 무릎의 붓기와 통증이 완화됩니다. 방법: 따뜻한 수건으로 무릎을 12분간 덮어 온찜질을 먼저 해줍니다. 그런 다음 손바닥으로 무릎을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시계 방향으로 10회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주세요. 특히 무릎 양옆 내측과 외측 부위를 부드럽게 눌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마사지는 관절액 순환을 도와 연골 회복 환경을 만들고 통증 유발 물질이 빠져나가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3. 무릎 안쪽 혈해열 부위 눌러주기. 혈해열은 무릎 안쪽 무릎뼈에서 약 2-3cm 위쪽 허벅지 안쪽 근육이 만져지는 지점에 있습니다. 방법: 이 부위를 엄지로 깊게 눌렀다가 천천히 뗍니다. 1회 5초씩 총 10회 반복합니다. 이 자리는 특히 여성분들 또는 무릎이 자주 붓고 뻐근한 분들께
효과가 뛰어납니다. 주의사항. 지압은 통증이 심하지 않은 선에서 하셔야 합니다. 너무 아플 정도로 세게 누르면 오히려 조직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사지는 반드시 운동 전 또는 운동 후 근육 이완을 위한 용도로 활용해 주세요. 이렇게 걷기 전이나 걷기 후의 지압과 마사지를 병행하면 통증 완화는 물론 연골 보호 효과까지 더해져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절 건강 관리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분은 서울 양천구에 사는 72세 이정순 어르신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년 전부터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밤에는 통증 때문에 수면장애까지 겪으셨던 분입니다. 병원에서 듣게 된 진단은 이 어르신은 주사 맞는 것도 무섭고 수술은 절대 싫다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진단은 퇴행성 관절염 2기, MRI 상으로는 연골이 얇아지고 슬개골 아래에 미세한 손상이 관찰되었습니다. 다행히 연골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는 아니었기에 비수술적 치료와 생활습관 교정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바꾼 생활습관 1. 하루 15분 평지 걷기 실천. 이정순 어르신은 처음에는 걷는 것도 겁나서 단 5분 걷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 발 뒤꿈치부터 디디기, 천천히 말할 수 있는 속도로 걷기, 무릎 전 스트레칭 3가지 철저히 수행, 이 3가지를 지키며 하루에 5분, 10분, 15분, 20분으로 점차 시간을 늘리셨습니다. 2주가 지나자 걸을 때 뻣뻣한 느낌이 사라졌다고 하셨고 3주차부터는 밤에 무릎 통증이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바꾼 생활 습관, 이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 중심 식사, 식단도 함께 조정했습니다. 기존 식사 패턴은 흰쌀밥, 김치, 국, 어묵 정도였는데 이를 두부, 달걀, 채소, 오메가3 보충으로 바꾸고 흰쌀은 잡곡 30% 혼합으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관절 주위 붓기가 줄어들고 무릎이 덜 묵직하다는 느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과 한 달 만에 다시 계단을 내려오게 된 이정순 어르신. 걷기 시작한 지 정확히 32일째 되던 날 외래 진료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3층 우리 집 계단도 한 칸 한 칸 안 아프고 내려와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달라질 수 있는지 신기해요. 실제로 무릎 주변 근육량이 증가했고 관절 운동 범위도 초기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정순 어르신처럼 정확한 걷기, 습관 식습관 관리만 해도 수술 없이 연골 회복과 통증 완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핵심 요약. 무릎 연골을 살리는 5가지 핵심 비법.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무릎 통증은 줄고 연골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핵심 1. 걷기 전 준비 운동은 무조건 해야 합니다. 무릎 돌리기, 허벅지 조이기, 발목 돌리기. 관절액 순환과 연골 보호의 첫걸음. 핵심 2. 걷는 자세는 발 뒤꿈치부터 부드럽게. 뒤꿈치 발바닥 발끝 순서로 걸을 것. 어깨 펴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볼 것. 무릎에 충격 없이 걷기. 핵심 3. 빠르게. 오래 걷는 건 금물. 숨이 찰 정도로 걷지 마세요. 짧고 빠르게 NO. 천천히 길게 YES.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 유지. 무릎에 부담 없이 연골 회복 유도. 핵심 4. 통증 완화를 위한 지압과 마사지 병행. 족삼리. 혈액혈 지압. 무릎 주변 림프 마사지. 통증 감소 회복 환경 조성. 핵심 5. 단백질과 항산화 식품 중심 식단으로 전환. 콜라겐 형성 위에 단백질 필수. 생선, 두부, 계란, 브로콜리, 강황, 블루베리, 트랜스 지방, 설탕, 탄산음료는 피할 것. 염증 억제 연골 재생 환경 확보.
이 5가지 원칙은 하루 10분만 투자하셔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약이나 수술 없이도 우리 몸은 스스로 연골을 살리고 무릎을 되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1개월 만에 무릎이 달라지는 초간단 방법, 연골을 살리는 걷는 법 5가지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처음부터 모두 완벽히 따라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루 5분의 스트레칭, 하루 10분의 바른 걷기, 한 끼의 식단 개선. 이 작은 실천 하나가 당신의 무릎을, 그리고 인생의 발걸음을 바꾸게 될 겁니다. 저는 병원에서 무릎이 아파 계단 앞에서 망설이시던 분이 다시 놀이터 손주를 따라 뛰고 등산복 입고 사진 찍으러 다니게 되는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 변화의 출발은 약이 아니라 올바른 걷기와 생활의 전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가 어떻게 대해주느냐에 따라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그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무릎 통증으로 힘들어하시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공유 한 번만 해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무릎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혜로운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